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6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살벌한 하루가 지나고 또 그나마 기대를 가졌던 미국 시장을 마음속에 이제 졸이면서 봤는데 역시 미국 시장은 아시아, 유럽의 충격이 그대로 전해지면서 특별하게 시장이 반등하거나 뭔가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뒤집어 보면 조금씩 이제는 기술적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너무 어제 충격이 컸기 때문에 이 충격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었고 이제는 과연 기술적 반등이 언제 나올 것인가, 기술적 반등은 나올 것인가,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우리는 줄여야 할 것인가 아니면은 뭐 추가로 더 매수를 해야 될 것인가, 나온다면 어느 업종에서 나올 것인가, 이제 넥스트로 이제 우리의 관점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 지금 아시아 시장의 이 사단은 사단이 아니라 뭐라 하더라? 제 말이 살단이 이제 뭐 말이 사단이는 잘못됐다는 표현을 어떤 분이 쓰셨던데 알고리즘 매도로 인한 하락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정의를 한 거죠. 자, 그럼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경기 침체라든지 물론 이제 경기 침체의 모습과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큰 폭탄이 있었지만 이것은 폭발의 어떤 그 뭐랄까 트리거가 됐을 뿐이 실제적으로 거기에는 지금 아시아 시장을 이렇게 뭐랄까 주물럭거리는 이 알고리즘 매도회가 시장에 그 물건량을 쏟아내는 그 핵심 키포인트였다. 그렇다면 이 알고리즘 매도는 하루 이틀이면 뭐 거의 다 끝나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경기 침체라든지 깽캐리 트레이드 자금에 의한 그런 하락폭은 충분히 어느 정도 시장에 흡수해 가고 있다, 반영이 됐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 매도가 왜 이렇게 시장을 어지럽혔느냐 이건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알고리즘 매매는 뭐냐, 여러 가지 시장의 변수를 집어넣은 거죠. 밸류에이션도 넣고 경제 펀더멘털도 있고 수급도 넣고 막 여러 변수를 넣어서 여기에 맞게 약간 그 빅데이터로 움직이는 그러한 그 어떤 그 알고리즘을 다양하게 회사마다 다 짜고 헤지펀드들이 여기에 의해서 시장이 한꺼번에 매도가 매도를 쏟아내는 그 고리들이 연결되면서 시장이 박살났다고 보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 매도가 또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물론 어느 정도 나올 수는 있지만 지금부터는 경기 펀드멘탈과 밸런스를 찾는 그러한 게임. 정말로 지금 경제가 안 좋은가 이 부분 이 알고리즘 매매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런 매매가 과연 또 한 번 나올 것인가 이제 다양하게 논리적으로 좀 뭐랄까 냉철한 이성을 찾아서 시장을 본다. 그렇다면 시장은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거의 많아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박스권이 하단이 훅 내려오고 상단이 막혀 있는 그런 박스권인데 그래서 저는 어제 이제 마이너스 30 최소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30%의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이제 어제 너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 논리는 반등해서 올라오면 줄이자. 지금은 줄일 때가 아니고 기술적 반등을 모색하면서 그 기술적 반등을 좀 타고 올라가서 줄이자. 이게 제 생각이 살짝 바뀐 거죠. 줄여야 될 시기와 모멘텀이 좀 바뀐 건데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반등을 이제 기대해야 될 시기로 살짝 느낌이 변했다. 알고리즘 매도로 봤다. 이 알고리즘 매도가 추가로 나올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상승해서 올라오면 시기적으로는 2달간 정도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러한 큰 그림을 가지고 금융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방금 끝난 미국 주식시장은 다우는 마이너스 2.66, 나스닥은 마이너스 3.555, S&P 500은 마이너스 3%. 네, 확 하락하다가 그나마 살짝 돌려놓는 그러한 모습 각이 좀 줄긴 줄었습니다. 그러나 생각만큼 크게 뭔가를 흡수하면서 올라가지 못한 상황이었다. 어려운 시장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핵심은 비제조 PMI 지수가 51.4로 직전보다 0.36포인트 높아지면서 장중 낙폭을 줄였다. 이제는 bad news is worst news, good news is bad news 뭐 이런 식인데 그나마 비제조 PMI 지수가 우리의 기대치를 살짝 뭐랄까 더 좋게 나오면서 시장에 그나마 안정을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장 초반 극단적으로 낙폭을 줄이는 수준에서 그친 만큼 향후 글로벌 증시 불안 요소는 여전히 남아있죠. 당연히. 네. 이번에 PMI 이어 이번 달 발표되는 CPI 등 나머지 경제지표와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의 변화, 다음 28일날 엔비디아 실적, 저는 15일날 알았더니 28일이더라고요. 우리 친구분이 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28일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런 중요한 이벤트들이 남아있었고 이것들을 지켜봐야 시장이 어느 정도 박스권에 갇힐 것인지, 어느 정도 반등의 강도가 나타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결정지을 것 같은데, 좌우간 오늘은 기술적 반등 정도는 충분히 나타날 가능성은 저는 있다 본다. 하지만 올라올수록 때리는 물량들이 많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제 트리거가 뭐에 걸렸냐면, 이제는 그 돈을 빌려서 하는 공매도가 아니라 돈을 빌려서 하는 신용 매물이 나올 가능성, 신용 매물, 또 신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불안함, 어제 거의 8%가 빠졌으면 3배니까 24%에 30%가 빠질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신용 매물 부담이 우리나라도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계속 때릴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지수는 폭락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 이렇게 이제 시장을 보는 거죠. 자, 오늘은 비제조 PMI수가 그나마 우리를 살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제조 PMI수가 50을 넘으면서 그나마 시장의 어떤 동포와 두려움을 살짝 벗어날 수 있는 한 모금의 마중물을 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금융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아시아에 이어서 뉴욕 증시도 급락을 했습니다. 5월가의 공포지수가 65선을 돌파했죠. 네, 와우. 30 넘으면 리스크인데 65까지 갔습니다. 시카고 연은총재 경기 침체 아니다. 시겔 긴급 금리 인하해야 된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긴급으로 금리를 추가로 인하했을 때는 심리적 충격이 더 클 거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정말로 경기가 안 좋은 건가,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봤을 때 패드는 따북따북 9월, 다음 11월, 12월에 뭐 50bp 그런 것은 괜찮지만 시기적으로는 미리 어겨가면서 긴급으로는 인하하지는 않을 것 같다. 미국 7월 ISM 서비스 업체 지수가 51.4를 기록했습니다. R의 공포가 다소 완화된 그런 하루였습니다. 비트코인이 장중 5만 달러 밑으로 급락을 하고 6개월 만에 처음 있는 거죠. 비트코인은 전혀 어떤 주식시장에 반대편에 해지가 되지 않는, 대안이 되지 않는 하나의 투기 상품으로 돼버린 거죠. 이럴 때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딱딱딱 그 반대 급부에서 상승을 해주거나 잡아준다면 이게 정말 필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 빠질 때 같이 빠지고 올라갈 때 같이 오르고, 올라갈 때 강도의 문제일 뿐이지 내려갈 때도 강도의 문제일 뿐이지 전혀 해지의 역할을 할 자산의 특징은 아니다. 이렇게 이미 결론이 난 거죠. 이란이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이 나서게 임박을 했다. 미 국가안보회의를 소집을 했다. 이란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보복 공격을 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건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라는 큰 충격이 오히려 전쟁이 난다면 저는 불확실성 해소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도 맞을 것 같다. 지금 불확실성, 정말 NKD 트레이드 자금이 1300조이니 1200조이니 얼마가 철수할지, 얼마가 빠져나와서 어느 자산에서 빠져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그 언클리어한 불확실성, 전쟁이 일어난다는 말만 있는데 정말로 일어날지냐 그 불안감, 그 다음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오히려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적인데, 오히려 전쟁이 일어나고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 장기화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은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초창기는 어떤 충격이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주식시장은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구글이 검색 관련해서 미 법무부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머스크가 오픈 AI와 샘 올트만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를 했다. 팔란티어가 장후 실적 발표는 워닝 서프라이즈라는 시간에 급등을 했습니다. 네, 팔란티어는 미국의 이제 데이터를 가공하는 그런 IT 기업인데, 장 마감에 15.6일 실적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피터 틸과 그 다음에 우리 머스크가 다 이 팔란티어에서 돈을 벌어서 나왔죠. 네, 아주 미국의 대표적인 우파 돌보스들의 그러한 벤처 쪽이다. 우리는 보통 우파들이 벤처 창업을 잘 하지 않는데 우파들이 창업한 그러한 그런 벤처 회사가 바로 팔란티어라는 거죠. 상징적 의미가 큽니다. 네, 피터 틸의 아이들이 여기서 이제 자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앨런 머스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벤스 미 부통령도 피터 틸이 키운 인물이다. 부통령 후보자도 피터 틸이 키운 인물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최근에 보니까 우리 여우 같은 트럼프가 벤스 부통령은 살짝 밀어내는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입 설화가 세고 자기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조용히 입 닫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밀어내는 모습도 참 재밌었습니다. 네, 달러 지수는 0.53% 하락 102.447까지 달러 약세가 지금 강하게 나타나죠. 네, 달러 약세가. 다음에 WTI는 0.35% 상승 73.78. 전쟁 위험. 옛날에 전쟁 위험이 있었으면 WTI가 뭐 하루에 3% 4% 지속적으로 오르는데 지금은 경기 침체에 더 크게 반응을 하며 WTI가 하락을 하다 오늘 살짝 올라올 정도다. 이렇다면 전쟁이 생각보다도 우리 주식시장에 주는 공포감은 그렇게 크지 않는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둘이 치고받으면 일시적인 충격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본의 엔화는 마이너스 1.86% 하락하며 엔화가 강세로 갔다는 거죠. 143.81엔까지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모습.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엔캐리드 트레이드 자금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는 3.891. 다음에 10년짜리 3.770. 뭐 거의 이제 뭐 8bp 정도? 네, 8bp 뭐 이 정도는 12bp 정도로 이제 서로에 대한 일드 커브 스프레드가 준 거죠. 자, 그러면 원래 이제 단기 금리가 높고 장기 금리가 낮고 장기 금리가 높은 게 이게 일반적인 그러한 일드 커브인데 최근에는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어떤 이유에 대해서 때문에 단기 금리가 높고 장기 금리가 낮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일드 커브가 단기 금리가 빠지고 장기 금리가 덜 빠지면서 이제 일드 커브가 반대로 역전이 되는데 문제는 일드 커브 스프레드 중요하지만 일드 커브가 역전이 되든 올바른 모습으로 해도 어떤 변화가 생길 때는 반드시 주식 시장이 박살이 났다. 이게 이제 많은 애널들이 하는 이야기죠.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일드 커브가 금리의 방향이 움직였다는 것은 시장에 큰 이벤트가 발생을 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당분간 금리 쪽에서의 오는 충격은 상당히 시장에 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다시 역전될 가능성이 높다. 단기금리는 더 빠지고 장기금리가 덜 빠지면서 다시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를 역전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한두 번의 어떤 금리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주식시장의 하락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요 종목 한번 봅시다. 테슬라 마이너스 4.33%, 네, 198달러. 애플이 209달러, 4.85% 하락. 네, 엔비디아가 100달러가 무너졌다고 오늘 다시 올라왔죠. 자, 제가 어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 지표 중에서 현재 시장의 바닥을 보는 지표를 뭘 삼았느냐, 뭐 ISM 제조업 지수도 있을 수 있고, 뭐 달러 지수도 있고, 다 있을 수도, 금리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엔비디아를 봐라. 시장의 리더인 이 엔비디아 주가가 90배에서 95달러 오면은 시장은 바닥이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기존에 100달러가 사실 1000달러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1000달러가 무너지고 관성회에서 90에서 95달러, 100달러가 깨지고 관성회에서 깨지면 90 근처까지 갔을 때 91, 2 이때가 시장의 바닥이다. 이렇게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제 엔비디아를 가지고 시장의 바닥을 보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상징적인 벽이 꺼져서 관성에 의해서 95 뭐 이 정도가 무너졌을 때가 바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늘 무너졌다 올라왔는데 어느 정도 바닥을 찾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한두 번 정도 더 하락의 여지는 남아있다. 28일 날, 네, 실적 발표인데 여기서 만약에 못 돌리면은 얘는 이제 거의 80까지 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다. 이미 이제 시장이 안 좋을 거라는 예상이 또 다 반영이 되고, 이미 IT 쪽에서는 맞은 만큼 맞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시 반등의 기회, 기술적 반등의 기회가 엔비디아의 28일 실적 발표 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AMD는 오히려 3.68%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도 그렇고, 이제 자꾸 엔비디아의 어떤 나우바리를 가이드라인을 벗어나는 세계를 벗어나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AMD에게는 나름대로 호재인 기간으로 봤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캐터필라는 마이너스 1.23, 일라이닐이 마이너스 2.74.
이 제약바이오가 빠지긴 빠졌는데, 네, 그래도 좀 덜 빠진 듯한 모습, 그런 모습은 보입니다. 네, 그 다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1.25, 잘 버텼습니다. TSMC 마이너스 2.77, 비트코인은 54,014달러, 마이너스 8.83. 네, 전체적으로 다 무너졌는데, 그나마 거의 막판에 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현재 어제 아시아 시장의 폭락은 알고리즘 매매가 가장 큰 역할을 한 것 같다. 이 알고리즘 매매라는 것은 다양하게 어떤 알고리즘의 로직을 짜가지고 어떤 로직들이 변수가 들어왔을 때 매수와 매도가 발생하는 그러한 기술적인 그런 매매 패턴의 가장 어드밴스된 최고의 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알고리즘 매매, 우리나라에 보면은 하루에도 JP 모건이니 골만삭스 이런 애들이 이제 막 하루에 치고받는 알고리즘 매매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알고리즘 매매에서 뭔가 트리거가 발생해서 시장이 박살이 났다. 경기 펀드멘탈도 이 알고리즘 매매의 변수로 들어가 있죠. 당연히 수급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 밸류에이션도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알고리즘 매매가 시장 하락의 트리거가 있다. 물량을 쏟아내는 가장 큰 건데, 그럼 이 알고리즘 매매가 어느 정도 운영을 하느냐, 그 규모도 일단 알 수는 없죠. 그러나 현재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는 이건 정상적인 우리 개인들이라든지 펀드 매니저들이, 펀드를 운영한 사람들이 매도를 쏟아내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죠. 기계적으로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기계적으로 숏이 나왔다. 그 대표적인 게 홍콩은 마이너스 1.6, 상하이는 마이너스 1.5, 즉 알고리즘 매매가 작동하기 힘든 중국 시장 같은 데서는 덜 빠졌고, 알고리즘 매매가 작동할 코스피, 코스닥, 니케, 그다음에 대만의 가학권지수 이런 데가 박살이 났다는 것은 전체적인 어떤 펀드멘탈의 문제는 로 인한 하락은 아니다. 사람이 매도를 때린 게 아니라 기계가 매도를 때렸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맞는 거죠. 네, 알고리즘 매매, 키 변수의 인플레이션, 고용 이런 모멘텀들이 작동을 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현선물, 미국 빅테크에 의존해 있던 IT 기업들이 주로 타겟이 됐던 것 같다. 어제 이제 빠진 것들을 보면은 중국은 별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1%대. 그런데 일본 마이너스 12.4, 홍콩도 별로 빠지지 않고 대만 마이너스 8.35, 한국 한번 봅시다. 우리 한국 마이너스 8점 얼마였죠?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이런 것들, 주로 IT 강국들, 이러한 강국들이 시장에서 박살이 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네, 따라서 이건 사람에 의한 매도보다는 기계적인 매도, 뭔가를 프로그램 짜서 시장의 수급을 조절하면서 투자를 했던 쪽에서가 트리거가 발생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 거죠. 네. 두 번째로 장단기 스프레드의 급한 변동 시 늘 주식시장의 폭락으로 나타났다. 그렇죠? 장단기 스프레드가 이렇게 서로 붙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돈의 이동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주식에서 채권으로 가는 건가? 지금 채권이 금리가 빠지면서 이제 돈이 이제 채권에서는 수익이 나고 주식에서는 손실이 나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할 상황은 아닌가? 둘 다 좀 리스키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돈의 이동에 대해서 좀 눈을 좀 확 뜨고 봐야 된다. 돈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결론적으로 저는 현재 어제의 그 급한 매매, 그 폭풍의 매매는 사람에 의한 그런 판단에 의해서 매도가 나온 게 아니라 알고리즘 매매다. 뭔가 짜여있던 프로그램화 되어 있던 데에 변수들이, 이 매도에 대한 변수들이 모이면서 지속적으로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이런 알고리즘 매매가 추가로 나오는 것은 좀 어려워 보인다, 당분간. 그렇다면 시장은 이제 잔챙이처럼 소폭 하락할 수는 있다. 더 하락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어제와 같은 폭락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줄이는 데는 지금 줄이지 말고 기술적 반등이 반드시 나타날 건데, 기술적 반등을 해서 올라오면 그때 줄여라. 이 하락장은 2달 정도는 가야 치유가 될 것이다. 저는 뭐 11월 정도 가야 치유가 될 거라고 보는데, 그 사이에 이제 포지션을 한 30%를 줄이고 현금화에 가지고 가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결론 한번 봅시다. 미국 시장이 아시아 시장과 유럽 시장의 충격을 그대로 받으며 하락을 했다. 다행인 것은 비지역 PMI에서 그나마 좋게 나오며 선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우리 시장은 경제 펀드멘탈과 NK 트레이딩자를 철수라는 유탄으로 흔들렸지만, 더 큰 이유는 프로그램 매물, 즉 알고리즘 매도가 더 크게 작동한 것으로 보여져 시간이 갈수록 위기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등 기본적 펀더멘털 문제로 장이 폭락했다면 반등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나 알고리즘 매매로 인한 하락은 생각보다 빠르게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 한국, 일본, 미국이라는 IT 강국들에 의해서 고평가와 경기 침체라는 두 요인이 엔캐리 트레이딩 자금 철수라는 이벤트와 맞물리며 집중적으로 단기적 알고리즘 매물이 쏟아진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매물이 단기적으로 너무 강한 하락을 불러온 관계로 오늘 정도면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돼 급한 매도는 이제 자제해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매도 포지션 줄이는 것은 반등에서 기술적 반등에서 올라오면 박스권 하단에서 좀 더 박스권에 올라오면 그때 줄여도 이제는 늦지 않다. 줄이는 시기가 이미 놓쳤다는 거죠. 줄이긴 줄여야 되는데 기술적 반등 시 줄이는 것을 강력히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봅니다.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반등 시 누가 먼저 반등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매우 중요하죠. AI냐, IT냐, 반도체냐, 2차전지냐, 방산이냐, 화장품이냐.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제 밸런스 찾기와 정말 이렇게 무너질 정도로 경기 침체인가? 이 물음에 대한 논리적 싸움이 나타나며 논리적 싸움은 긍정론자와 부정론자가 붙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어느 정도 줄어들고 박스권에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네. 2차 전지는 아닌 것 같고, 여기서 AI나 IT나 반도체, 방산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저도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한국 시장은 하락은 하겠지만 그렇게 이제 어제처럼 폭락할 가능성은 없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이제 신용에 대한 매물 폭탄이 남아있다. 이 부분을 한국 시장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한국 스스로 해결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미국이 크게 반등을 해줘야 한국에서도 반등이 일어나면서 저 신용에 대한 매물 폭탄이 좀 줄고 그 다음에 기술적 반등에 의해서 그나마 매도 물량이 좀 줄어들어야만 시장의 안정을 찾을 것 같은데 오늘은 신용 매물 폭탄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다. 부정적이지만 어제처럼 그런 쏟아지는 부정적인 모습은 아니다라고 이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은 팔 시기가 아니다. 이미 늦었다는 거죠. 늦었기 때문에 한 템포 기다려서 기술적 반등은 올라온 이후에 옆으로 횡보할 때 그때 좀 줄이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정말 어려운 시절입니다. 어려운 시절이고 우리가 이런 평온한 경제가 그나마 나름대로 잘 버티는 이런 시대에 이렇게 블랙 먼데이가 나타날지는 아무도 생각을 못한 거죠. 저도 머리털 나고 마이너스 10% 이상 지수가 빠지는 것을 기억이 거의 한두 번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자,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 잃어보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매일매일 관심 종목을 올려놨습니다. 저희 카페 오셔서 좀 해우소에서 좀 쉬시기 바랍니다. 좋은 아이디어도 얻어가시고, 네, 유료 카페니까 잘 생각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너무 이제는 쫄지 맙시다.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길 간절히 기도하고 그때 좀 줄이자. 지금은 줄일 때가 아니다. 지금 배에 힘주고 견디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용 빼는 저지구가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강력하게 숏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렇죠, 리버스 ETF를 가진다든지, 인버스 ETF를 가진다든지, 이러한 사람들만 쾌재를 부른 상황인데, 이러한 물량도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QQQ 3배짜리를 가지고 마음 쫄이 하신 분들도 있으신데, 이제는 좀 견디셔야 너무 쫄지 마라. 이런 이야기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우리 잘 참고 잘 견딥시다. 이 또한 지나갈 거라 생각하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즐거운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